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5년 결혼 생활을 해온 남편과 이혼한 올해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실 만한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남편을 처음 소개받았을 시점부터 회사 내부에서나 밖에서나 평판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취미 생활도 많았고 워낙에 활동적인 사람이다 보니 쉬는 날에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임을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 덕에 남편이 인맥도 대단하리만치 넓은 마당발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바람기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모임이 남자만 모여있는 그런 모임은 아니고 또래 혹은 훨씬 어린 여자들도 많긴 했지만 일요일 새벽녘에 나가던 조기축구회만 제외하면 저도 거의 남편이 다니던 동호회를 같이 다녔기 때문이에요. 모임 활동에서 항상 함께 있었다 보니 남편이 모임에 나가서 뭘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속속들이 제 눈으로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에 대해서도 저에게 숨기는 거 하나 없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핸드폰에 그 흔한 비밀번호조차 걸어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핸드폰을 남편 몰래 본다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말하자면 그만큼 저에게 믿음을 주던 좋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도 저 몰래 다른 사람을 쭉 만나고 있었다니 그 용의주도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집은 남편이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던 집에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연애하던 시절부터 자가로 집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나이에 서울에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요? 그러니 이미 그때부터 남편이 경제관념 또한 제대로 잡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혼자 살고 있으면서 살림살이도 다 갖춰놓고 있어서 필요한 것 몇 개 바꾸는 것 외에는 혼수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비용조차 남편 돈으로 다 했고 결혼 비용이며 신혼여행까지 남편 돈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몸만 온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굳이 따지고 본다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직원 수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벌이만 따지고 본다면 대기업 몇 년 차인 남편 벌이랑 비교했을 때도 제가 벌어오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던 것도 아닌데도 맨몸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남편은 소위들 말하는 파이어족이었거든요. 바짝 벌어서 정년까지 일하는 게 아니고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은퇴를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의 경우 아무리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은퇴를 해서 모아놓은 돈으로 이런저런 취미생활이나 못해본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경우는 달랐지요. 제가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제 밑으로 딸린 직원들도 있는데 은퇴자금 벌 만큼 벌었다고 해서 여태까지 노력해온 걸 하루아침에 뒤로 하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말인즉슨 남편은 여태 은퇴자금으로 모아온 돈을 다 털어서 결혼을 하고 계획한 대로 40대 초반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까지만 일하고 은퇴를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혼에 모든 비용을 다 털어버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은퇴한 뒤에도 제가 계속 경제활동을 해나갈 테니 혹시나 만약의 경우에 남편의 은퇴가 잘못된 선택이 되었을 때 든든한 보험 같은 느낌이기도 했던 겁니다. 저도 여기서가 끝이 아니고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두고 봐도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좋은데 앞으로는 제 수입이 얼마나 더 많아지겠나요? 아무튼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만 두고 본다면 정말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괜찮은 모양새였습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에는 이것저것 모임 활동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주변에서도 참 보기 좋고 닮고 싶은 부부라는 이야기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남편과 저는 언제나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두고 그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었네요. 특히나 결혼 2년 차에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 행복이 극에 달했던 거고요. 오죽하면 제가 먼저 남편한테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냐며 그냥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 일찍 은퇴해서 육아에 전념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손해볼 것 없는 제안에도 자기 뱉은 말이 있으니 40까지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거절했지만 말이죠. 그게 공평하지 않겠냐며 너스레를 떠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더 남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기까지 했으니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이 더 컸습니다. 제 사업이 상황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지방이나 근처 나라로 출장을 가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창업 때부터 같이 오래 해온 직원들이 있어서 제가 가면 더 좋았겠지만 몇몇 출장들은 제가 무조건 1순위로 가야 할 필요는 없는 출장들이었어요. 특히나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저나 남편이 집을 비운 동안에는 애 봐주시는 분을 따로 불러 케어를 했지만 1박 2일 길게는 3박 4일까지 제가 집을 비우면서 육아에 대한 걸 전부 남편한테 전담을 시킨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는 그래도 회사 일이고 출장이 곧 일감을 따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자기가 대기업 다녀서 알고 있는데 회사 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영업이더라 하면서 제가 직접 출장을 다녀오길 바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더러운 꿍꿍이는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니 남편이 진짜 제가 잘 되길 바래서 저를 응원해주기 위해 했던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출장이 1박 2일로 짧을 때는 남편이 회사에 월차까지 내가며 육아를 해주기까지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출장을 나가서도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은 세상 그 누구보다 거래를 따오기를 기다리는 저희 회사 직원들보다도 제가 출장 가는 날만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 더러운 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된 그날은 사실 3박 4일짜리 꽤나 긴 출장이 잡혀 있었습니다. 일정은 토요일 늦은 밤까지 차 있었고요. 그만큼 거래를 따오는데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준비를 잘해간 덕분인지 아니면 거래처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래처 쪽에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질질 끌게 뭐가 있겠냐면서 일을 빠르게 처리해줬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토요일 밤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더 일찍 도착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일찍 들어가게 되었다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주려고 했는데 토요일이라고 늦잠을 자는 건지 아이돌 본다고 정신이 없는 건지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사실 전화를 못 받은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긴 하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 말고는 다른 상황은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어요. 출장 온 지역이 연애하던 시절 이후로는 남편과는 한 번도 다시 방문한 적이 없는 곳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여기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빵이 있는데 남편이 연애할 당시에 그 빵을 엄청 맛있게 먹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다 일어나서 저한테 연락 온 거 확인하면 다시 연락을 하던가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남편 주겠다고 그 유명한 빵집에 줄까지 서가며 겨우겨우 몇 개를 사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네요. 방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만 들어도 충분히 남편이 뭘 하고 있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출장 나가 있을 때마다 집에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끌여들였던 겁니다. 이미 한참 열중한 상황이라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조차 몰랐던 거고요. 저에게 들키고 난 뒤에 다 설명할 수 있다며 자기 이야기 좀 들어보라는 얼토당토 않은 변명을 하더군요. 우리 아이는 보이지도 않아서 당황스러웠는데 남편 말이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왔다 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애 아빠라고 집에 다른 사람 끌어들이는 걸 보이고 싶지 않았는지 용케도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겼나 봅니다. 시어머니라고 집에 멀쩡히 있는 아들이 손주를 맡기는데 그 이유를 안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 시모도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던 말과는 다르게 현장을 들켜버리니 그 어떤 변명거리도 생각나지 않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이미 이혼은 당연히 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는데 신경도 쓰지 않던 남편의 바람상대인 여자가 저한테 울며불며 제발 이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싹싹 빌기 시작한 거예요. 사지 멀쩡히 이 집을 나서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 왜 저런가 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그 여자 면상이 조금 낯이 익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희 결혼식에까지 참석했던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거예요. 이만큼만 봐도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얼마나 용의주도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외부 동호회 모임이나 취미생활 다 저랑 같이 다니고 하면서 세상 둘도 없는 좋은 남편 연기를 했던 거고 뒤로는 직장 동료한테 손을 뻗쳐서 딴짓을 하고 있던 거네요. 설마 저랑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회사에서 바람이 나거나 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테니 말이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둘이 데이트 같은 건 따로 하지도 않고 연락도 한 번 주고받지 않은 상태로 제가 출장 다녀올 때마다 집에 불러서 바람을 폈던 겁니다. 집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거니 말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아이는 시댁에 맡겼나 본데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집에 누구를 끌어들이는지 그런 거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기망한 건 괘씸하긴 하지만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제가 남편을 용서해주고 말고를 정하는데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을 걸 알았기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네요. 아마 그 여자가 제발 외부에 말하지 말아달라 울고불고 짜지만 않았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끄댕이 몇 번 잡아채는 걸로 끝났을지도 몰랐을 텐데. 정체를 알고 나니 그걸 가만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회사에 쳐들어가서 두 사람 사이를 만천하에 공개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정말 비밀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지 저를 보자마자 뒷목을 잡고 바닥에 쓰러지더군요. 그 여자가 저에게 그렇게 싹싹 빈 이유도 따로 있었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따로 없는 게 그 여자는 바로 한 달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결혼 상대도 그 회사에 같이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였던 거고요. 직장 동료와 결혼을 약속하고 직장 동료와 바람을 폈다? 당연히 그냥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결혼 상대로부터 파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위자료 크게 물어주고 이혼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이야 어차피 전부 다 남편 거고 저는 몸만 온 거나 마찬가지이던 상황이다 보니 위자료만 받아도 감지덕지였네요. 그게 끝이 아니고 두 사람은 회사에 계속 몸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어 직장에서까지 잘려나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니 속이 아주 후련하더군요. 바싹 벌어 남들보다 빠른 은퇴를 꿈꾸던 남편의 작은 소망은 저에게 그 장면을 들키는 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뱉어내야 할 위자료도 위자료겠지만 지금 당장 취직 자리도 못 구하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은퇴를 언제 할 수 있겠나요? 듣자 하니 남편이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라 면접 보러 오라는 데는 몇 군데 있었는데 오히려 대기업이라는 그 사실이 자기 발목까지 잡고 있나 봅니다. 왜 회사에서 잘렸는지는 이미 남편 다니던 회사 전 부서에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남편을 쓰려고 했던 회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이유로 잘려나가게 된 건지 너무 쉽게 알 수 있었던 거죠. 모임도 저랑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모임에 나오는 사람 중에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몇몇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일파만파 소문 퍼지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평생 인맥이라고 자랑하던 그 모임들에서도 제명을 당하게 돼버렸답니다. 졸지에 이혼하게 되었지만 이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나마 일찍 알아내게 된 이 상황에 감사하려고요. 우연찮은 계기이긴 했지만 이걸 계속 모르고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면 남편은 남편 계획대로 일찍 은퇴를 했을 거잖아요. 그랬다면 한 달에 3-4번 가는 출장 때만이 아니고 아예 제가 회사에 출근해 있는 평일 대낮마다 그 꼴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젠 남편은 직장도 잃었고 인맥도 잃었고 그리고 평생의 소원이나 마찬가지였던 조기 은퇴도 날아가 버렸으니 두고두고 자기가 내린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